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가격을 웬만하면 전 확인을 잘 안 하는데 요 근래는 이제 저도 뭐 XRP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아주 극소수만 단타로 그냥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460원대에서 이제 다시 매수해서 이제 기다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걸리지 않고 그냥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단타 수익 매매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엄청 많이 투자한 코인은 아니지만 도지코인도 어 제가 트위터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다 할 뉴스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악재 뉴스만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앨런 머스크 뭐 소송 걸렸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도지코인이 뭐 다크 웹하고 관련해서 지하 자금으로 뭐 쓰여진다 이런 얘기들 대중들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 근데 코인 가격이 올라갔죠. 되게 희한하다는 거죠.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미온적으로 상승이 있었어요. 2만 달러 밑에서 지금 가격까지 올라가는데 지속적으로. 그것도 제가 호재거리를 찾아보니까 영향력 있을 만한 이슈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뭐 꾸역꾸역 매집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파가 도지, 그러니까 XRP를 비롯해서 도지, 이클로 갔다가 또 다시 다른 코인으로 또 순차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뭐 한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비트코인의 커다란 추세적인 방향성에 관해서 제가 요 근래는 되게 많은 차티스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정리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언급을 드릴 거고 이거는 뭐 큰 프레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거든요. 여기 크립토 프루프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 사람도 뭐 트위터 상에서는 차티스 중에 이제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인데 더 큰 기간의 마지막 주기를 반복을 할 거야. 인내는 큰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미덕이다. 올바른 알트코인에 투자라면 몇 년 안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매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약세 구간의 흐름이 어느 정도 끝나서 리테스트 구간이 오면 지금 현재가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 리테스트 구간이다. 이 구간만 지나면 거대 장세가 올 거야.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런 거를 일부러 찾는 게 아니라 찾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눈에 띄는 문구가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공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포브스 크립토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전 크립토 맵 100만 장자. 뭐 100만 장자 전이라는 표현이 참 우습긴 한데 어쨌건 뭐 지금은 아무리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몇만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코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여기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언하는 게 뭐냐면 다음 18 그러니까 그 18달 동안 25만 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자, 이분이 이 예측을 한 게 누구냐면 팀 드레이퍼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측하는 게 100% 맞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자, 그리고 포브스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0%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의 메일을 포브스에 다시 보내왔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분이 예측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4만 1000달러일 때 25만 달러까지 갈 거야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측은 틀렸죠. 왜냐면 지금 현재 2만 달러 초반대에 있으니까 2만 1000 몇백 달러 초반대에 있으니까 일단 예측이 틀렸죠. 근데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왔대요. 여기 포브스지에서 이제 하는 얘기로는 그래서 또다시 이 사람이 예측하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2023년 말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부터 18개월 후까지 25만 달러까지 찍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크립토커런시 전반에 관해서 10배, 10배가 갈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올해 말에는 경제가 더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폭락이 올 거야. 상승장은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좀
희망적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한 것 같다. 포브스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그냥 흘리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이미 뭐 방송에서 언급 드렸겠지만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개당 623달러에 3만 개의 비트코인을 18.7밀리언을 주고 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을 3만 개의 비트코인을. 그래서 3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까지 뭐 존재를 하는지 뭐 중간에 뭐 익절을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623달러였고 2015년도 말에 제가 알기로 하나로 따졌을 때 50만 원인가 60만 원이 채 안 됐, 예, 그 정도 근방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수했을 때보다 더 떨어졌겠죠. 그때. 어쨌건 뭐 지금까지 크립토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네임들을 유지하시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애플이나 아마존 주식도 엄청 값이 쌀 때, 저렴할 때 많이 매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초기 투자자이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 드레이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진짜 그렇게 간다라고 보기보다 당장 중요한 건 올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 달 그리고 4분기 초에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원래 전고점 작년 전고점 대비해서 7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냐. 일단은 뭐 이분 말도 중요하지만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게 당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이거는 뭐 당장 코인 시장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어떤 국면에 처해 있냐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집중되고 있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미성년자, 2단계가 청년, 3단계가 중년, 4단계가 노년, 5단계가 장수노인. 근데 특이사항이 1단계가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러면 제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40대 이상 되신 분들, 50대, 60대 중반까지 신 분들도 청년이에요. 유엔에서 이렇게 해서 한 거는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이렇게 구분을 짓겠죠.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이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 뭐 이렇게 요렇게 뭐 유엔에서 이번에 새롭게 연령 구분을 했다. 이 참 재미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과연 유엔에서는 왜 이런 발표를 했었을까? 한번 골똘히 한번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 이벤트 6월 27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9시 반에 미국 5월달 내구재 수주 이게 발표가 돼요. 근데 그 직전 수치가 0.5였고 자 예상치가 0.4%예요. 만약에 0.4%가 나오면 경기 침체에 관해서 FED한테 하나의 단서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금리에 관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거에 관해서 뭐 빅스텝 한다 라든가 아니면 뭐 0.5%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6월 28일 날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 106.4에서 100으로 예상치가 100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그럼 연준도 자이언트 스텝 하겠다는 얘기에서 조금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7월 말 들어서. 그래서 지켜봐야죠. 6월 27일 당장 뭐가 나올까. 그리고 6월 28일 날 내일 9시에 과연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제 근데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인가? 그거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해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던지면서 사실 주식시장이 주말에 반등 장세로 해서 맞췄던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그 김에 미온적으로 약간 1,000달러가량 이제 상승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 6월 29일날 30일날 7월 1일까지 이제 건너뛰고 7월 1일날 자
여기 7시에 EU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7월 1일 날 한국 시간으로 11시 미국 6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 여기서 바라보는 건 56.1에서 전망치가 55.8 이렇게 나오면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거를 조금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어쨌건 지금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기 침체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그래서 결과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아마 금리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G7 국가가 러시아에서 금을 수입하는 것을 거부하면 연간 약 19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G7에서 러시아로부터 금 수입을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거기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과 인도는 25% 할인된 가격으로 2배 더 많이 구매를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오일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러시아가 망할 거야. 러시아가 망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미디어상에 되게 많이 전면적으로 돌긴 하지만 어쨌건 이들은 이들만의 또 다른 경제권 구성을 했어요. 러시아, 중국, 인도. G7은 G7대로. 근데 조금 약세에 몰린 거는 사실은 저는 G7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권에 있는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천연가스와 오일을 어떻게 수급을 할런지 그거를 미국에 있는 오일을 배로 실어서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그 코스트는 그대로 아마 소비자한테 유럽 소비자들한테 전향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야죠. 봉합되기를 바라야죠. 아직까지 뭐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미디어에 나온 어떤 그런 뉴스거리는 없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봉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돈바스 뭐 함락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회로이긴 하지만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은 제가 여러 명 거를 봤는데 딱 2개로 갈려요. 지금 정확히 2개로 갈리는데 21,300에서 400달러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도 순환매로 미온 쪽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특정 코인을 올려놓고 또 찔끔 조정 주고 계속 이런 장세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여기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21,300, 1,400에서 왔다리 갔다 하다가 22,000달러, 22,000, 뭐 3, 400달러까지 그냥 올라갈 거야. 일단 일시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21,100달러까지 일단 떨어졌다가 22,000달러대까지 다시 올라갈 거야. 이 공통점은 뭐냐면 22,000달러까지 올라갈 거야. 대부분의 트레이더들 전략은 이래요.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공통점은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분기별로 이제 거시적인 관점인데 이 사람이 예측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도 인기 있는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이. 그래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3분기 4만 달러까지 4만 달러까지 찍을 가능성이 있어. 4만 달러면은 거의 직전 전고점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잘 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3분기가 이 고점이 될지 4분기가 고점이 될지 그거는 뭐 시간이 한 달 지나가면서 우리가 뭐 뉴스를 보고 퍼즐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G7에서 지금 아마 회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30일 날까지 맞춰지면서 여러 가지 아마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G7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 1대1로를 겨냥한 대응하기 위해서 겨냥해서 G7도 나름의 어떤 그 인프라망을 깔 거야. 뭐 이런 얘기, 인프라 프로그램을 돌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그 브릭스, 오페크, 요쪽 계열과 미국을 위시한 G7, 뭐 어떤 요런 경제 구도가 체인으로 갈려가지고 향후 아마 2030년까지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GDP, GNP 상에서 상승률이 높을지,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아마 그런 판가름하는 기준선이 분명히 갈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많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것도 그냥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걸 또 말씀드리고, 이틀 전에 아마 저한테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자영업 식당을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식자재도 너무 올라서 버티기가 너무 힘드네요. 가격은 아직 올리지 못했어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신 거죠. 아직까지 가격을 이렇게 안 대부분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아마 이미 다 올리셨을 거예요. 이 식자재 올린 것만큼은 안 올리셨겠지만 어느 정도 올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이곳에서 10년 정도에서 손님은 그래도 있지만 가격을 못 올리니 힘드는 건 주인뿐이네요. 돈을 벌려니 일을 너무 많이 해야 한다는 종업원은 시급을 올려달라 하고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요. 코인도 물려 힘들지만 코인 볼 시간도 없고 아침에 찰리님 방송 보며 커피 한잔하고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항상 감사를 드려요. 바쁘신데 운전하시랴 아니면 뭐 이렇게 자영업 운영하시랴 다 일하시느라 이제 바쁘신데 항상 이제 시청해 주시는. 근데 제가 이런 글 이렇게 귀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제조업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여타 진짜 생각지도 않은 직종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상하리 많지 사람이 다 안 구해진대요.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한테. 근데 시급을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일단 안 구해진대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돈을 생각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어떤 의원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시간당 임금을 20% 인상하겠다라는 거를 올리겠다,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국내 미디어에 돌았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시급이 올라가면 업주 입장에서는 물건값이나 음식값을 판매 서비스 가격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가격 올라가면 난 돈을 많이 벌지.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 자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출액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10사람이 구매했던 게 8개로 줄어들거나 거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50%가 매출액이 감소한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논리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식자재 뭐 이런 거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거는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부님들 포함해서 전부 다가 마찬가지로. 비료 가격이 일단 근본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 후년, 그 후년 쭉 계속 연이어서 이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기상이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국가는 이 영업 안 되는 거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해줘요. 세금 비율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놓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럼 여기서 순수 마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전부 다가 마찬가지로. 국가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구조적으로 일단 뭐 호경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살아남기가 되게 많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해칭하시기 위해서 이제 코인 투자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힘드실 텐데 코인이 분명히 아마 어느 정도는 프로텍팅을 분명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푸틴 특별 군사행동 벤치마킹의 비전쟁 사행동 강요 재정 해외 전문가들 대만 침공 위한 법 제도 정비 차원 미국 개입하지 말라는 뜻. 자 여기 하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러시아 어떤 이 전쟁에 관해서 봉합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한데 차후에 이게 언제 발발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한 발 한 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뭐라 하건. 이거는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이게 발생되면 스위프트에서 제재를 받는 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 될 거고, 이 여파가 단기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분쟁이 장기화된 것보다 몇 배는 더 상황을 악화시킬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 강요가 6장 59조로 구성돼 있다. 군부대가 비전쟁 군사행동을 수행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뭐 미국에서는 3에서 5년 이내에 대만 침공할 거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 말에 어느 정도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 막 야 상승한다 장기 투자하자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어쨌건 자 지금 힘드신 구간인 건 맞지만 3분기, 4분기 초에 우리가 원하는 장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뭐 제가 특별히 막 코인하고 관련돼 있어서 막 그런 특별한 얘기는 못 드린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